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마지막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서 약간은 좀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께 오늘 경기에 이 승전보가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경기장에서는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큰 점수차 벌이고 있고요. 이에 질세라 코스피 경기장에서도 지금 판도를 좀 바꾸고 있죠. 전반전에서는 좀 끌려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경기를 조금씩 좀 리드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 코스피에서도 확실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올려줄 만한 선수들을 잘 꼽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유력한 8명의 선수 라인업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전술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 오늘 라인업에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8강 라인업 대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선수군은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라운드부터 보시죠. 오늘의 첫 라운드는 SKC 대 SBS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쪽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나왔던 선수고요. 그리고 SBS 요즘 들어서 아마 기사에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SBS도 그랬고, 그리고 또 SM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다시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된 SBS 태광그룹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1라운드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SKC 대 SBS. 다음은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내기 루키 선수, 요즘 들어 또 제값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선수, 오늘이 첫날인 이노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진 같은 경우는 원래 코넥스 경기장에서 뛰던,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선수였어요. 이제 메이저로 조금은 와서 이노진 오늘 그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SCM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선수들이 미국 경기에서 활약을 펼쳤었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선수들의 움직임,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진 게 예전과는 좀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인데요. SCM 생명과학 개별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임상 관련해서 췌장염입니다. 췌장염 임상 관련해서 이 효과가 좀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며 오늘 경기 한때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급등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진 대 SCM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선수군 내 2라운드 대결이고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봅니다. 3라운드는 주류 대 기계 섹터입니다. 3라운드에 제주맥주대 진성TC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주, 맥주 이런 주류 가격의 오름세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제주맥주가 오늘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다시 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선수, 건설 중장비업체 진성TC 두 선수의 대결 3라운드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놀자주입니다. 엔터 대 게임주, 어떤 선수가 좀 더 매력적일까요? 4라운드 NC소프트 대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라인업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에 경기를 좀 지켜보지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의 컴백을 응원을 해주시네요. 제가 혹시라도 감을 좀 잃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에 선수들 얘기를 좀 잘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또 이상형 월드컵 함께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라인업, 대진 확인하셨죠?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실시간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분과 함께 경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될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 우리가 그동안 잘 달려왔는데 CPI 지표를 보니까 아니네, 지금 약간씩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 선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분위기 정말 다시 우려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지금 이 우려가 기회에 불과한 것인가, 이호석 PB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우려감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결국 나오는 이 용어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노랜딩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이제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미국 금리 정책이라든지 경기 불확실성 자체는
확대된 것이 맞지만 이것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증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면 고용지표가 이제 고용지표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지표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생각하면 뭐 주택경기라든지 미국의 주택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는 뭐 김치국을 마신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김치국을 이제 손에 들고 있을 필요는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요, 이제 결국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증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국내에서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해외까지 나가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결국은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우리 전 세계의 이제 경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이 경기가 부양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증대한다고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경기 자체가 한 단계 다시 한 번 더 올라서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중간 과정에서 부침은 있을 겁니다. 부침은 존재하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칫국을 안 먹지는 않았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 건데 이 기대감을 너무 좀 과하게 좀 작용시키지 않았나. 그러면서 2월 달까지 이 기대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2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슬슬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김치국을 마시는 동안에 보지 않았었던 어떤 안 좋은 것들 우리가 저는 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콩 반찬 이런 거 네. 안 쳐다보는데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다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근데 2월 달에는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상당히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이 빅스텝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또 빅스텝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목표치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될 수는 있다. 3월달, 5월달 뿐만 아니라 6월달까지도 금리 인상을 더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 목표치가 전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는 5.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이비 스텝 2번 정도 더 진행을 하면 되는 수치인데 여기서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연준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은 너무 빅스텝은 이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속도 봐가면서 베이비 스텝 진행하자 이러한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 목표치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우려감을 과도하게 내뱉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떨어졌다가 주말 동안에 또 이러한 연준의 어떤 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갈 것이냐 약간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도 어찌됐든 연준에서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고용지표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고 물가도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이상 하반기 정도 들어서게 되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장에선 바이오 종목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IT 쪽이나 혹은 이제 뭐 우리 장세 같은 경우는 AI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슬슬 2월 달 넘어오면서 고점을 계속 뚫어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박스권 장세 만들고 그러면서 수급이 새롭게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살짝 수급이 넘어가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말씀 주셨던 대로 성장주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까지는 이러한 이 박스권 장세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위험 자산, 이러한 투자 심리는 좀 유지가 될 것이고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순환매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매매를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작년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계속 같은 구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상단 2,500 구간 두고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가 우려감 나왔다가 그러면서 박스권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하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리 인상 다 끝났다. 와, 이렇게 하면서 김치국을 약간 마시려고 입가에 갖다 댔는데 여기에서 잠깐 이런 식의 분위기다. 두 분이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날 필요는 없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이어지고 있다.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선수 개개인별로는 어떨까요? 좀 전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살짝 이 매기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있었거든요. 오늘 라인업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에서 맞붙는 두 선수가요. SKC 대 SBS입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의 우승 SBS를 점치시는 분들, SKC요. SKC를 점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NC소프트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투표는 시작하고요.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SBS입니다. SBS 그리고 저도 SKC입니다. SKC 첫 번째 라운드부터 약간 어긋납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호석 PB님, SBS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네, 우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SM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라는 펀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라든지 뭐 계열사 보유 계열사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이제 목적을 놓고 있는 펀드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다음 타겟으로 SBS를 찍었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너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주에 대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좀 이제 온라인이 뭔가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이 이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로나19 때보다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그만큼 못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SBS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츠 리중앙, 뭐 CJ ENN과 비교했을 때 PER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30배 정도 되는데 SBS는 6배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중요한 건 SBS가 앞으로 주가를 더 부양시킬 수 있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군심을 흘린다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튜디오 S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튜디오 S가 올해 한 작품 수가 15편 정도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이제 작품이 여러 가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 주주의 가치, 주식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회사의 가치가 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뭐 미디어와 관련해서 이제 제작사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보았을 때 SBS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확정되거나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서 주가를 더 부양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해서 SB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의 힘을 믿어보자. 이번에도 그 힘이 재현되지 않을까. SBS를 골라주셨고요. SKC 이런 점이 더 낫다. 뭐 일단은 동박 사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동박 사업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물량도 좀 많이 따내와야 되고
동박 자체가 또 그렇게 이제 이익률이 큰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SKC가 작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조금 이제 우수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완전히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 올해 들어서면서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또 판가로 그대로 이제 전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박은 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구리값이 중국 리오프닝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박이 원가율 개선, 이 동박에 대한 원가율 개선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SKC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그러한 이제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전기료가 좀 올라가서 전기료도 이제 이 만드는데 이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익률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좀 차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SKC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세로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상향하는 기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자회사 SK넥실리스에서 1조 4천억 규모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SKC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충분히 바닥을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SB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력도가 좀 상당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것 같고, 아직까지 이 TV 광고로 인해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새 이 공중파 쪽에서 뭐 OTT라든지 혹은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BS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3사 중에 유튜브 제일 활발한 게 SBS인 것 같거든요. SBS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네. 다 이제 유튜브로 하면서 상당히 또 이 유튜브로 창출되는 수익이 저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튜브 쪽으로, 컨텐츠 쪽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드라마 계속적으로 또 디즈니와 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컨텐츠 OTT 플랫폼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컨텐츠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같은 기업인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포가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행동주의 온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드라마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늘려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OTT 쪽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캐파를 늘려 나가면서 확실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는 있고, 지금의 SM 사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면서 이게 또 그쵸. 커진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SB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큰 만큼 충분히 상승에 대한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고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SBS는 이미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SKC는 지금 이 자회사건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 동박에 대한 매출권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원가율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중기 그 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공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회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SKC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선수인가 봐요.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선택적인 우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로 4강 진출자 선택이 됩니다. 보시죠. 오늘의 투표 결과는요, SKC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2차 전지 대 어떤 X, 다른 종목이 오면 여러분들은 늘 2차 전지를 골라주신다. 이런 법칙 아닌 법칙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맞습니다. SKC가 올라갑니다. 김영일 전문가가 골라주신 SKC고요. SBS가 아쉽게 떨어지긴 했는데 아마도 오늘의 음봉을 조금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SBS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갭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뭐 아직까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 뭐 장기적으로 48,000원 드리겠습니다. 48,000원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54,000원 드리겠습니다. 54,000원 드릴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온라인이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주가가 재차 부양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실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54,000원 목표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입니다. SBS 54,000원 가격 전량 세워드렸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온라인 파트너스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갑니다. 바이오 대전. 요즘에 슬슬 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노진 대 SCM 생명과학. 투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골라주세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이노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진 그리고요. 저도 이노진입니다. 이노진을 두 분 나란히 골라주셔서 다음 라운드는 이노진이 올라가고요. 오늘은 선수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선수 얘기는 조금 짧게 가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보는 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 쪽이 과연 언제 수급을 좀 받느냐. 그쵸? 저는 요거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번 달에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12월부터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감기약과 해열제가 품귀 현상이 지속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약 쪽에 이제 매기가 형성이 되고 1월 달 넘어가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JP 모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제약 바이오가 매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역시나 이 아무래도 이 시장이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수급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월 달에는 CES라든지 혹은 뭐 정부 정책, AI 완전히 좀 4차 산업이나 IT 쪽에 몰려 있었던 것 같은데 2월 달 넘어오면서 이제 그쪽에 워낙에 수급이 좀 많이 돌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새롭게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활발하게 살아 있는 상태고 IT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갈 만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이 너무나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쪽으로 수급이 좀 된다.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의 매기 혹은 이제 수급이 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은 결과적으로 수급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형태는 제약 바이오 쪽 돌다가 또 새롭게 네. 다른 섹터로 수급이 넘어가지 않을까. 어찌됐든 오늘의 이 들어간 수급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순환이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네.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건 지금은 뭔가 제약바이오 쪽이 확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새롭게 이 수급을 넘겨받을 섹터가 필요했고 네.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그동안 듭니다. 워낙에 순환매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게 이 제약바이오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오니까 괜찮다. 이호석 PB님은 제약바이오 요즘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일정들이 당겨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관련된 이제 임상 발표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제가 SCM 생명과학 말씀드릴 때 한 줄평으로 드렸었는데요. 바이오의 차밍 포인트는 결국에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한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지켜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선수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고 한 선수는 상한가 쳤다가 약간 풀린 선수기는 한데 이노진과 SCM 생명과학 두 분 나란히 이노진을 골라주셨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 선수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탈모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 탈모 치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이 어느 정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바르고 약 먹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탈모 샴푸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국내에선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국내 병의원 쪽에 4,000개가 넘는 기업 혹은 이제 이 약품 혹은 이 의원 병의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이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또 중국 진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 온라인 판매 채널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탈모 쪽이 저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시장에서 최근에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탈모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저번 주에 한번 다뤘었지만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노진을 고른 이유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보통이었으면 SCM 생명과학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CM 생명과학이 이번에 상승이 나온 이유가 췌장염 치료제 임상 2A상이 유효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임상 2B상이 상반기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2B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조건부 품목 허가까지 이어내면서 실적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일단 SCM 생명과학은 지금 매물대에 살짝 부딪힌 상태라 눌렸을 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노진을 골랐느냐?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 좋은 때에 제대로 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은 이제 이 이후에 네. 첫날의 수급을 보고 어느 정도 늘려주는지 수급이 살아있는지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탈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루어졌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급 매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날에 지금 이 이노진이 상장을 해준 모습이라 아마 따상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노진을 골랐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셔라, 혹은 이제 접근하기에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참고를 해서 다른 비슷한 종목, 혹은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탈모 관련돼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피비님이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저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줄평은 5번째 기업도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따상을 시작해서 이 상한가 지킨 종목이 5번째 종목이 됩니다. 결국 이제 따상에서 5번 상한가를 지켰던 종목을 생각해보면 그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 자체가 다음 날에도 이어졌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 조금 고려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었다면 지난 2주 전이었죠. 꿈비 때는 제가 꿈비를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꿈비 때는 그 정책적이라든지 출산 장려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탈모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안 위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노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정책발 모멘텀을 두 분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4강 라인업에는 일단 이노진이 올라가는데요. 또 시청자와 선택, 마음이 맞았을까요? 네, 이노진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81%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무난하게 만장일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한가 잔량이 한 72만 주 정도 그대로 따상 가격 7,800원이 유지되고 있고요. SCM 생명과학도 굉장히 뚜렷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11,220원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실까요? 좀 더 늘려주면 접근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1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0원인데 13,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3라운드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재료가 있는 제주맥주 그리고 진성TC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주류 관련된 선수, 건설 중장비. 두 분의 선택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네, 진성TC입니다. 그리고요? 저도 진성TC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도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성TC. 이호석 PB님이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진성TC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관심 받는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사업과 관련된 관련주로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맞추어서 평화 촉구한다는 결의안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진성 TC 필두로 해서 그 외에 다른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이 벌써 지났고요. 올해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재건 사업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성 TC 같은 경우에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 2022년이 2021년 대비 한 162% 늘어난 한 663억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뭐 매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 TC를 고르게 된 데 있어서 뭐 또 한 가지 고려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주 맥주 때문입니다. 제주 맥주 차트로 제가 보고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조금 빠르게 시세가 다시 한번 거품이 꺼지는 이제 맥주차로 거품이 꺼지는 그런 좀 모양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진성 TC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전 세계에 재건할 곳이 넘쳐나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재건할 곳이 많다라는 건 이 전 인류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또 진성 TC라든지 건설 중장비는 쓰일만한 곳이 그만큼 많다. 거기에다가 제주 맥주 현재 차트에서 약간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을 전문가님이 고르신 이유는요? 저는 일단 제주 맥주는 한 차례 정도는 더 트레이딩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또 이 이슈 자체가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주류세 인상에 이어서 이제 뭐 소비자가를 올린다라든지 지금 현재 가게에서 파는 게 5,000원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네. 이제 뭐 6,000원으로 올린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실적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테마 발 이슈이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진성 TC도 사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워낙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는 계속해서 좀 이제 휴전에 대한 압박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방 국가들이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전쟁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그것 외에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지금 최근에 철강 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목받았었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 경기 민감 산업들, 뭐 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철강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철강 쪽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건설 기계 쪽은 충분히 앞으로 또 이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성 TC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특히나 하부 주행 쪽에 이 건설 기계의 하부 주행하는 장치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굴삭기 보면은 뭐 체인 벨트처럼 해가지고 이제 굴러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나 이 세계적으로 요새는 광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호황이잖아요. 리튬 캐야 되지, 맞아요. 히토르 캐야 되지, 뭐 광석 다 캐야 되니까 네. 광산 사업이 워낙에 호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진성 TC가 관련해서는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그것을 반증하듯이 실적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안 묻었더라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정말 좋은 상승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진성 TC도 충분히 좋은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매물대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 이 매물대보다 최근에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진성 TC가 이 매물대를 충분히 좀 뚫어줄 만한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멘텀도 훨씬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제주 맥주 하면은 맥주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진성 TC 하면 뭔가 단단한 이런 굴삭기 장비 만드니까 딱 그 모습대로 현재 주가가 탄탄하게 오르고 한쪽은 거품이 생겼다가 거품이 사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 두 분 모두가 진성 TC로 골라주셨는데요. 그럼 시청자 투표 선택 보겠습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는요. 네, 고민을 약간 하셨네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진성 TC가 일단은 58%의 지지를 받으면서 4강 라운드 넘어갑니다. 제주맥주는 지금은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호석 PB님, 제주맥주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 제주 맥주 오늘 갭 상승 나오면서 121선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오늘 종가까지 자리를 완벽하게 잡는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뭐 지금 이 정도 선이라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재차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목표가 2,2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0원 목표 주가 설정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승 퍼센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2%, 지금 12.20%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200원 제주 맥주 목표가까지 잡아봤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요. 약간 좀 활기찬 선수들 NC소프트 대 JYP 엔터테인먼트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좀 정말 가끔 보면은 늘 신고가예요. 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고, 또 NC소프트는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죠. 기복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잘 갑니다. 그러면 두 분의 선택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NC소프트 고르겠습니다. NC소프트 이호석 PB님. JYP 엔터입니다. 네, 의미심장하게 웃어주셨는데요. JYP 엔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JYP 엔터도 또 이제 온라인 이야기를 약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확인된 바도 아니지만은 SM이 이제 온라인과의 지분감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 타겟이 JYP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JYP 지분이 약 15% 정도 되더라고요.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인데 JYP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에 있어서는 박진영 씨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용역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프로듀서로서 이제 받는 연봉 그리고 인센티브 이렇게 구조가 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트집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제 명분을 잡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JYP 회사 내부 회사의 이제 가치 그리고 앞으로 전망만 조금 더 살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제 미국 북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글로벌 2위 규모 이제 음악 시장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콘서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K-팝 가수들이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장소가 많이 기회가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JYP든 이제 일본에다가 주요 아티스트들이 일본 활동에서 앨범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콘서트까지도 개최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2위 시장에 대한 이제 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신고가에 들어가면서 앞선 매물이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앞선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두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JYP가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고가의 매력까지도 함께 좀 봐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NC소프트예요. 일단은 NC소프트가 저도 지금 다음 매물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된 매물이 너무 두터워서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구간 뚫어주면은 엄청나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48만 원 요 부분 그쵸, 얘기하시는 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네. 저 구간 뚫어주면은 크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못 뚫어주면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저 구간을 뭘로 뚫어줄 것이냐? 역시나 저는 스로는 리버티 신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니지는 지금 워낙에 캐시카우로 역할을 잘 해줬지만 계속적으로 이 매출 실적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게임이란 것이 신작이 항상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게임은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새로운 매출을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때문에 신작이 나와주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줘야지 게임사들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새로운 이제 숙제가 스로나인 리버티를 과연 얼마나 리니지처럼 캐시카우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거 일정이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은 안 됐고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 진행 중인데 스로나인 리버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많이 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게임사들이 최근에 비난을 좀 받았던 게 게임에 집중 안 하고 코인 쪽에 이것저것, 집중한다. 네.
뭐 이제 뭐 NFT 쪽에 집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NC소프트는 이 스로네 리버티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 스로네 리버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뭐 새롭게 이제 뭐 도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가 조금 더 간편하게 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컨텐츠를 늘려 나가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스로네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저는 시장에 상당히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오기 전에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로네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해주지 않을까. 매물 고점이 약 한 4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저 정도 구간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겠다 생각이 되고 저 구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JYP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엔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미 반영한 이슈에 대해서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크게 이어지기는 약간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고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의 매매 스타일상 그렇게 매력도를 맞아요. 느끼기는 네. 힘들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보면 김효율 전문가의 선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너무 좋다 시장이 환호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약간은 좀 약점이 있는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수에 대해서 늘 선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이 기대에 늘 잘 부응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가뿐하게 매물대가 없다. 이 부분도 또 장점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마음이 좀 더 움직이세요?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4라운드의 투표 결과. 네, 역시 또 쟁쟁한 대결이 됐습니다. NC소프트 55% 지지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요. JYP, 이옥석 PB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우선 신고가에 접어들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이제 수치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이고요. 8만 원으로 잡았던 이유는 앞자리가 바뀌는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서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8만 원 놓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라운드 넘버 8만 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4강 대진 보겠습니다. 경쟁을 거쳐서 선발된 4강 라인업. 첫 번째 라운드는 SKC 대 이노진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진성TC 대 NC소프트입니다. 그럼 1라운드 SKC 대 이노진. 오늘은 지금 4강 라인업의 선수들이 색깔과 뭐 체급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있어서 또 어떤 대결이 될지 궁금하네요. 1라운드의 SKC 대 이노진 보겠습니다. 그럼 이호석 PB님? 네, SKC입니다. SKC 그리고요. 저도 SKC입니다. 두 분 나란히 SKC 골라주셨어요. 저는 이호석 PB님이 앞서서 이노진을 골라주셨고 SKC가 아닌 SBS를 골라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노진을 골라주시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SKC로 가셨어요.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단기적인 매매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노진을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투자는 이제 뭐 장기적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SKC가 가지고 있는 뭐 동박에 대한 매력, 그 다음에 동박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 고려를 해본다라면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SKC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오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 가격 메리트에 치중을 해서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노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분위기 잘 타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 또 망가지면 순식간에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너무 위험하고 SKC는 위험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매매하면 되는 구간, 이제 좋아질 종목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SKC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쉬운 승부가 됐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SKC를 골라주셨고요. 이노진은 지금은 성적을 잘 내고 있지만은 아직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루키여서 그래서 약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SKC 결승 진출하고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선수는요. 바로 100대 0이 거의 손에 꼽을 만큼 나오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 스코어를 재차 확인을 합니다. SKC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결승전 진출하겠습니다. 이노지는 지금도 상한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이럴 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8,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노지는 들고 있는 분들께 좀 더 유리한 영역이 아닐까 8,5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고요. 진성TC 대 NC소프트, 건설 중장비 업체 대 게임 업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진성TC와 NC소프트 두 분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시겠어요? 김영희 전문가님. 진성TC입니다. 진성TC 그리고 네, 이석 진성TC입니다. 진성TC. 진성TC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번에는 김영희 전문가님이 진성TC 그리고 NC소프트 둘 다 골라주셨던 선수잖아요. 네. 둘을 비교했을 때는 진성TC가 더 낫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저는 사실 신고가보다도 더 안 좋아하는 게 앞에 매물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앞에 매물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NC소프트는 일단 스론의 리버티 기다려야 되고 이게 네. 잘 나와야지 아마 주가가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진성TC는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다량이 있다라는 점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기계 쪽은 중국 리오프닝 쪽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업황상 지금 광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진성TC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당히 먹거리가 좀 많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전 매물대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매물대 돌파를 해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NC소프트보다는 진성TC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호석 PB님은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스론앤 리버티가 좋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는 리뷰 영상들을 보면은 뭐 우려감도 사실은 조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게임 업체의 매력 포인트가 실적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대감이 조성되지 않은 신작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확실한 진성TC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건설 중장비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김영우 전문가님. 긍정적이죠. 워낙에 이제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또 미국에서는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인프라 쪽이 항상 또 양회쯤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건설기계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성TC 등등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 뭐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도 충분히 좋은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설 중장비 쪽에서는 어떤 선수를 골라도 괜찮을 것이다? 뭐 이미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저번 주 이야기했었는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성TC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게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또 다량의 모멘텀 수급까지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거고 진성TC는 그중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진성TC 결승전 진출하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진성TC 대 NC소프트, 딱 반반입니다. 타이가 나왔습니다. 진성TC 대 NC소프트 50대 50의 팽팽한 접전을 했는데 두 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전 진성TC 올라가고요. NC소프트 이번에 스론앤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큰 듯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43만 2,500원, 4% 정도의 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김영우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앞에서 골라주셨어가지고. 일단 48만 원 안내 드리고요. 네. 저도 유튜브로 영상 한번 봤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입장이고 전문가는 네. 게임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땐 그게 그거 같아 보이.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여태까지 나왔었던 게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리니지가 뭐 엄청나게 그래픽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고 이제 돈을 써서 강해져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짜냈기 때문에 네. 리니지가 잘 나간 거거든요.
그럼 스론의 리버티도 과연 리니지만큼의 그런 분위기를 잘 형성을 해내는 게 중요할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잘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게임들 보면 막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게임 플레이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매력도는 못 느껴서 일단은 기대감만 먼저 작용을 해서 트레이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스론 리버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접근 구간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게임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 과금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네요. 그래서 NC소프트는 바로 직전의 매물대 48만 원 정도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승전 넘어가 보시죠. 오늘의 결승은 SKC 대 진성TC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들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지 우승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네, 진성TC입니다. 진성TC 그리고요. 저도 진성TC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진성TC 골라주셨어요. SKC보다도 진성TC가 좀 더 낫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제가 이번에는 이제 매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모양이고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점으로 61선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종목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진성TC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선택의 중요한 키가 매물대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SKC가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일단은 오늘 상승권은 자회사 공급권인 것 같고 좋아지려면 시간이 또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꽤나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성TC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순환매 구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량의 모멘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진성TC 쪽이 이 시장의 흐름에 잘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진성TC 조금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진성TC 선택이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수 꼽아주신 오늘의 우승 선수입니다. 결승전 라인업 SKC 대 진성TC였고요. 이 가운데서 오늘의 우승 선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은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SKC 역시 법칙은 깨지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대 X는 2차 전지가 우승 이렇게 되는데요. SKC가 사실 2차 전지 관련 선수들 가운데서는 좀 부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사랑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SKC 우승을 차지하고요. 두 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진성TC부터 약간의 시간 여유가 되니까 두 분 모두 다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진성TC 얼마까지 보세요? 14,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4,500원이요? 업사이드를 많이 보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호석 PB님은 얼마까지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합니다. 저고점 생각해서 15,000원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두 분 모두 비슷하게 주시네요.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진성TC 가격 전략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의 우승 선수 그럼 SKC 보겠습니다. 지금 10만원 선 언저리 부근까지 갔다가 오늘 윗꼬리가 좀 만들어지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SKC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1차 목표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11만 원이다. 그러면 이호석 PB님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조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 목표가로 11만 8천 원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11만 8천 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 목표가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영일 전문가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 유튜브 라이브 하신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1월 AI에서 2월 달에 또 새롭게 수급이 넘어가는 섹터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선별적인 매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경기 마치고 나서 차 한잔 하시고요. 다시 유튜브 창 켜주시면은 선침의 기회가 온다라는 부제목으로 이 AI 열풍을 이을 두 번째 섹터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의 면면을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심 없었던 선수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기회를 줄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선수들 분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면서 꼭 마지막까지 승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